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간만에 또 마음에 드는 책을 만나 기쁜 마음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온 책은 생각의 각도 지연이는 이민규 심리학 박사입니다. 오늘은 마음에 와 닿는 곳이 너무 많아서 행복한 고민을 하다가 몇 개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원래대로 돌아갔을 뿐. 소유했던 것을 상실하면 누구나 괴롭다. 아끼고 사랑한 것이라면 더 그렇다. 하지만 원래대로 되돌릴 수 없다면 생각을 바꿔야 한다. 상실로 인한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모든 것은 우리 곁에 잠시만 머문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원래대로 돌아갔다고 생각을 바꿔야 한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원래 없던 것이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원래대로 돌아간 것이다. 모든 것은 지나가고 문제도 생겼다 사라진다. 계절도 왔다가 가고 감기에 걸렸다가 어느 날 다시 건강해진다. 다쳤던 부위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회복된다.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현재의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한결 평화로워진다. 날아가는 새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이미 지나간 과거가 다가오는 미래의 발목을 잡지 않게 하자. 두 번째, 마이너스 가정법. 만약 뭐뭇이 없다면. 불평, 불만, 불행감은 플러스 가정법. 만약 뭐뭇이 있다면으로 만들어지고, 감사, 만족, 행복감은 마이너스 가정법. 만약 뭐뭇이 없다면으로 만들어진다. 삶의 질을 바꾸고 싶다면 플러스 가정법을 마이너스 가정법으로 바꾸면 된다. 만약 더 큰 집을 사게 된다면 5년만 더 일찍 성진했더라면 아들이 전교 1등만 해준다면 이처럼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플러스 가정법을 사용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만족할 수 없다. 반면 만약 퇴근해서 편히 쉴 수 있는 이 집이 없다면,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직장이 없다면, 아이가 친구도 없이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면, 이 먼 거리를 차도 없이 걸어가야 한다면, 이처럼 이미 갖고 있는 것을 잃었을 때를 생각하는 마이너스 가정법을 사용하면 소유한 것이 아무리 적다고 해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발이 없는 사람을 보기 전까지는 내게 신발이 없다는 사실을 슬퍼했다고 고대 페르시아 속담이 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려라. 세 번째, 한때 그랬고 앞으로 그렇게 된다. 세대 차이를 극복하고 세대 갈등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지나갈 길을 미리 내다보는 것이다. 어린 사람이 실수하면 내가 지나왔던 길을 돌아보면서 나도 저랬겠지 하고 너그럽게 이해해주자. 나이 든 분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면 나도 저렇게 나이가 들겠구나 하면서 측은지심으로 이해하자. 왜 저것밖에 못하지? 아랫사람을 보면서 성에 안 찰 때가 많다. 지금은 기억이 안 나도 나 역시 그랬을 것이다. 어르신들의 전화벨 소리는 유난히 크다. 통화할 때 목소리도 시끄럽다.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를까 짜증이 난다. 하지만 나도 나이가 들고 나니 깨달았다. 노인성 난청으로 인해 귀가 잘 안 들리기 때문이다.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의 목소리가 예전보다 커졌다면 짜증을 내기보다 측은하게 생각하자. 부모님의 화장실이 깨끗하지 않고 설거지해 놓은 그릇에 고춧가루가 묻었더라도 지저분하다고 짜증내지 말자. 아, 이 정도로 눈이 나빠지셨구나 하면서 안쓰럽게 여기자. 아랫사람 너무 무시하지 말자. 우리도 한때 그랬다. 윗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 너무 부담스럽게 여기지 말자. 우리도 곧 그렇게 된다. 아랫사람에겐 자비지심으로 조금 너그럽게, 윗사람은 측은지심으로 조금만 더 안쓰럽게 바라보자. 네 번째, 사연이 있겠지. 언제부턴가 짜증나는 일을 겪거나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혼자 이렇게 중얼거린다. 뭔가 사연이 있겠지. 그러면 신기하게도 화가 누그러지면서 마음이 평화로워진다. 불쾌한 상황과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 대해 좀 더 너그러운 태도와 인내심을 갖게 해주는 가장 좋은 처방은 뭔가 그럴 만한 사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상황이나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일도만 바꾸면 딴 세상이 열린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의 선택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 빅터 프랭클. 자극과 반응 사이에 생각이 있다. 키가 작고 못생겼으니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친구가 약속 시간에 늦으면 당연히 화가 난다. 일이 늘어나면 누구나 짜증이 난다. 이처럼 자극을 받으면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극에 따라 반응이 결정되는 자동화된 반사회로가 작동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반사적인 행동은 생각이 끼어들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이고 충동적인 반응을 생각 없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극과 반응 사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텀이 있습니다. 반응이 너무 빨리 일어나 그 틈을 미처 의식하지 못할 뿐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반드시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는 자극을 해석하고 반응하는, 선택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공간의 크기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각도가 삶의 질을 좌우하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생각은 저절로 떠오르는 것이고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생각도 습관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떠오른다고 느껴질 뿐 생각은 저절로 떠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고 배우고 연습하면 누구나 개선할 수 있는 일종의 기술입니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면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생각을 유심히 살펴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극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반응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실존주의 심리치료자 롤로 메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잠깐 멈추는 것에서 나온다. 그래야 원하는 반응을 선택할 수 있다. 네, 참 좋은 글들이죠. 좋은 글들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언제까지나 잊지 않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지 못하기에 오늘도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좋은 걸 찾아 다니나 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